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개인 그 치유 쪽으로 하신다고 아까 그다음에 그 어떤 쪽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죠? 벌벌? 꿀벌? 벌꿀? 어디 가셔? 양봉. 교수님 어디 가? 몇 년 됐어요? 10년? 아, 선생님은 지금 없죠? 이장님. 이사님이시죠? 자, 오늘 이제 개인 브랜드 같이 구축 6단계 전략이라서 다리 이탈. 여기 이제 보시는 분도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 강의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찍었었어요. 저는 대회에 나오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남다른 것이 만들어집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운 것. 제 96년도에 찍었던 광고였죠. 서태지 아이들과 기업경영이라는 보고서 쏜 적도 있고, 뭐 책을 뭐 7, 80만 부 팔려서 지하철 타면 읽는 사람도 보이고, 이런 책을 쓰면서 브랜드 마케팅의 대가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다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무슨 뭐 잭 트라우트니 뭐 번트 슈미트니다. 서울대 이휘재 교수도 보이고 마이클 포터 다 글로벌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틈에 껴주셨고 이 책도 어쨌든 또 이제 그 경영 전략적에서 보게 되면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짐 콜린스죠. 경영의 진리 책의 윤소철 교수님, 경제론, 마이클 포터, 꿀버가 게릴라, 게리 하멜 이런 급에 대해서 같이 넣어준 이런 책도 썼었어요. 3년 전에는 이 책을 써가지고 또 검색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써서 또 검색하면 나오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고전읽기라는 시리즈도 하고 있고 EBS 하나 찍었더니 이거 덕분에 ESG로 강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헥헥거리면서 개인 소개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 같으면 이제 개인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서 인사하게 되면은 같이 와서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참 영광이다. 악수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네, 누군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개인 소개가 길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그 개인 브랜드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큰 걱정은 없이 살아가실 거예요. 뭐 국가가 어떻게 될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거나 뭐 그런 문제는 없이 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 브랜드 갖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경제적으로는 조금 덜 피곤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맨날 부르니까 또 이런 사람 부르는데 무슨 뭐 허름하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또 대우를 하고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의 레벨에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6단계 정도의 어떤 스텝,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나는 미래가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뭐 고통이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고통이다. 나이 먹어서 불안해. 자,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냥 잘 모르겠다. 자, 난 행복하다. 불행하다. 최소한 여기 오시면 불행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이렇게 가슴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보통이다. 중간이시겠죠. 그렇죠? 그 개인 브랜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게 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 같으면은 55세 은퇴하고 나서 5년 동안 잘 살다가 60살에 죽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60 넘어가게 되면 환갑이라 그래가지고 가족이 축하해 줬는데 요즘에는 뭐 80에 돌아가셔도 절대 호상이라는 소리 못 듣고 한 90은 돼야 이 호상이란 소리 갖다가 듣는 거로 어느 틈엔가 한 30년이 최소 늘어났어요. 그렇죠? 여기에 조만간 100세로 또 넘어간다는 거죠. 58년 개띠 분들이 2018년 그분들이 그 환갑이 됐던 때 모여가지고 이런 통계를 내봤어요. 자기네 남은 자녀 수명이 얼마인가. 58년 개띠들의 평균 수명이 있고 58년 개띠들의
자녀 수명이 있어요. 평균 수명은 58년생에 태어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 사느냐요? 근데 그 중에는 뭐 한 살에 죽은 사람, 두 살에 죽은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포함해가지고 내는 게 평균의 개념인 거고, 자녀 수명이라는 것은 58년에 태어났는데 일단 환갑을 맞이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럼 평균값이 있다 그러게 되면은 평균값을 까먹는 애들, 한 살에 죽은 애, 두 살에 죽은 애, 걔네부터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수명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58년 개띠라 그래가지고 58세의 평균 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남아있는 수명, 자녀 수명이 얼마나 갖다 놓고 내 이제 그 미래 이 수명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그 당시 58년 개띠들은 농담 삼아서 야, 우리 정말에다 어떤 놈은 재수 없으면은 환갑 한 번 더 맞아야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조크도 나왔던 이제 그런 시대인 거죠. 저도 아마 특별히 아프지만 않으면 90까지는 그냥 살 거고, 요새 30대 애들은 100살 넘어가는 거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년은 무진장 짧죠.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50대 초반이면 다 나와야 되고, 교수님 길어야 65세고, 목사님 정년 75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결국은 이제 개인 브랜드가 무진장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의 누구가 아니라 나 또는 내 사업. 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나가 무진장 중요한 거지. 뭐 어느 조직에 뭐 전무요, 무슨 무슨 뭐 무역회사에 뭐 부사, 오너가 아닌다면은 다 옷 벗고 나면 다 꽝이라는 얘기예요. 어. 예. 그리고 또 이게 돈도 돈이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뭐 일거리가 있어야 그 어떤 삶의 재미가 있는데, 그런 걸 미리미리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은 나온 다음에 맨날 그 전국에 있는 그 명산 일주일에 한 개씩 그 백대산 다 돌아다니면은 2년이면 다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골프도 어쩌다 쳐야 재밌지 매일 치면 그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하고 살 것이냐, 뭐 먹고 살 것이냐가 무진장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인데, 이 탐 피터스라고 유명한 경영학계의 그 아주 몸값 비싼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코퍼레이트 회사에 누구나 다 오너라는 거예요. 오너. 무슨 뭐 삼성, 상무, 현대, 전무 그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는 회사. 나에는 물론 내가 만든 법인도 있습니다. 나의 오너인 거고, 따라서 당신 자체 갖다가 이 마케팅하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뭐 우리가 아까 제품 마케팅하는 얘기를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실은 그 제품을 누가 만들어내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제품 자체에서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오너분이 어느 만큼 열정을 가지고 뭘 했다거나 그런 데서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애플이라는 제품이 디자인이 멋있다고 이렇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 사람의 경영 철학이 어땠고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애플 바가 등장했던 거지. 애플 디자인 예쁜 걸로 치게 되면은 뭐 삼성이 못 굴리겠어요. 중국제라고 못 굴리나요? 결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그 사람. 따라서 이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앞으로는 그 브랜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다 만든 그 사람까지 연결이 돼서 그게 앞으로 어떤 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느냐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런 세상이 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승무원의 이야기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가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해보는 그러한 그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얘기 중에서 한두 개만 건져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거니까 최소한 한두 개라도 건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정말 그런 거 보게 되면 옛날에 저희 비행기 타게 되면 항상 이국식으로 썼을 때 펜을 빌리는 걸 당연시 생각을 했죠. 쓴 다음에 그 펜은 제가 기념으로 인발 포켓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가지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펜 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일단 비행기 타게 되면 책을 왕창 들고 탄대요. 평소에는 독서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앉자마자 바로 보통 그런 사람들은 먼저
타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타고 제일 끝이 이코노미 클래스 타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앉아가지고 이제 음료 한잔하면서 계속 독서하다가 이럴 때 되게 되면 계속 책 갖다게 중국 있던 펜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불 씹어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래서 결코 펜을 빌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 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놀거나 그냥 또 이렇게 쭈그린 상태에서 뭘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퍼스트 클래스는 되게 편안하니까 그 안에서 부족한 잠도 잘 수 있을 거고 뭐책 읽더라도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뭔가 보여주는데 그 위에 있는 부제목 그 비행기 일정 담당 스튜어드가 발견한 요 3%의 성공 습관. 퍼스트 클래스가 보통 3%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 없애버렸는데 여기 500석짜리면은 퍼스트 클래스가 15자리가 있고, 50, 15자리가 있고, 400석이면은 3, 40이 12자리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도 보게 되면은 한 3% 정도의 그 경제적으로 큰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과 97%의 어쨌든 경제적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 고민을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뭐 나름대로 돈에 다른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경제적 자유를 일단 얻고 출발하는 사람과 계속 경제적 자유 없이 사는 사람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 개인 브랜드라는 게 뭐 명예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경제적 자유를 좀 얻어보자.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자라는 게 제가 좀 주장하는 그런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6개 정도의 스텝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보신 그분이 6단계까지 다 졸업하신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크게 이 사회에 무리만 일으키지 않게 되면은 무사히 그러고 가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실 거고 다른 분들은 1, 2, 3, 4, 5, 6에서 어느 정도 이제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겠죠. 너는 어디니? 그럼 저는 한 4단계, 4는 점프 단계에서 한 5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단계 같은데 사람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제일 필요한 게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첫 번째입니다. 케어팜을 하시건 어떤 뭐 꿀벌을 하시건 이장님도 내가 한번 이장 전체 이장 중에서 한번 가장 전문성 있는 가장 탁월한 이장이 돼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일단 왜 그러냐는 일단 뭐 전문성이 몸값이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 보게 되면은 시간 강사는 시간당 3만 원인데 제일 비싼 오라버니들은 보통 시간당 10만 달러 외국의 유명한 사람 부를 때 보통 20만 달러 주고 불러요. 그러니까 2억 정도 주고 부르는데 다행히 비행기표. 근데 이 양반들은 올 때 바쁘니까 무박 2일로 와요. 비행기 타고 떨어져서 인천공항에서 한 새벽 다시 떨어져가지고 호텔 들어가서 2시간 자고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일정 한 2개 소화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는데 그때 한 20만 달러. 도대체 무슨 강의 듣는데 20만 달러냐 하겠지만 보통 그 부르는 사람들이 뭐 이제 뭐 4대 그룹의 오너 그런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그럼 같이 그때 무조건 롱 런치나 디너를 한 번씩 합니다. 최소한 3시간 이상 같이 얘기하면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시간 강사들이 뭐 책 아는 것 같다 앵무새처럼 아는 게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근데 이런 석갑들은 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 세계 탑들하고 만나니까 어떤 전 세계 동향을 다 아니까 그런 거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니? 유럽은 어떠니? 현대차 같으면 요새 뭐 테슬라 걔네들은 어떻게 차 뭐 만들고 있어? 유럽에서 폭스바겐은 뭐해? 그러면 신문에 안 나는 정보 갖다가 탁탁 얘기해 주면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해석해 주는 그 금액이 20만 달러인 거지. 무슨 뭐 스피처를 한번 온 건 아닌데 어쨌든 명목은 뭐 스피처를 한번 온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가만 계산해 보게 되면은 또 시간당 3만 원 받는 사람하고 시간당 10만 달러 받는 사람 얼추로 저 위에 있는 사람이 20년인가 일하는 금액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루 일하는 금액하고 같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욕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뭐 시장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몸값을 올리면 좋겠죠. 뭐 유재석 같은 경우 어디 가서 돈 얼마씩 받는지 아시잖아요. 아까 우리 또 얘기 들었던 뭐 리아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몸값을 인정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하루 왼종일 뛰고도 100만 원도 못 벌었는데 한 달이었나? 근데 요즘은 뭐 광고 하나 찍고 나서 뭐 1억 2천 정도 벌을 수 있다는 거. 그만큼 그 양반이 몸값이 올라간 거고 그만큼 그분에 대해서 개인 브랜드가 생기거든요. 개인 브랜드가 생겼으니까 TV 나와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없게 되면은 나오더라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또 개인 브랜드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삑사리가 나도 어쩌다 실수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브랜드가 업무 사임이 나와서 하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은 아 저것도 PD가 돈 먹고 불렀구나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를 때도 이미 안정적이고 검증돼. 좀 더 냉정한 얘기 우리가 이제 식품 분야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먹거리는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퀄리티와 상관없이 안정성에 대해서 믿음이 가요. 근데 대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옷 같은 거 입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목구멍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메이커 브랜드를 못 믿게 되면은 최소한 그 메이커 제품을 유통시키는 유통점 가장 좋기는 비행기 그 기내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이 제일 좋은데 그거 까마득한 일이고 어떻게 해서라든 무슨 뭐 SSG가 됐건 어쨌든 그 이런 그 하이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꿈 같은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런 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서 그냥 해서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인터넷 유통을 해가지고 뭐 판매한다 그랬을 때 뭐나 판매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어라고 하겠지만 이게 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글로 나가는 게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모르죠. 젊은 애들도 먹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분들한테는 더욱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이게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냥 브랜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라고 그러면서 뭐 전문가들 자신이 없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게 무진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는 의지의 출발점은 자신감이에요. 근데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럼 안 돼요. 내가 이 개울을 건너뛰어야 되는데 나 저거 못 건너뛸 것 같아 그러면 100% 물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뛰어넘을 수 있어 하고 뛰게 되면은 뭐 뛰어넘을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안 될 거야 그러면 무조건 물에 빠지거나 절벽이면 떨어져 죽는단 말이야. 자신감이라는 것은 스스로자 믿을 심.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인데 생각만큼 쉽게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행복해야 어떤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의욕이 잘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리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서 일을 한다고 생기게 되고 아침에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지만 조금 덜 바쁘게 되면 좀 눈뜨기가 좀 싫어지고 좀 게을러지고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신감의 출발점이 행복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행복하시냐고. 그랬더니 다들 힘든데 뭐 코로나 때 하면서 뭐 행복은 무슨 이제 이런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행복해야 된다.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일단 행복 관련 서적이 무지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걸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읽을 때는 되게 행복한데 딱 책을 덮는 순간에 이게 현실로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거가 똑같아 영화 보는 거. 뭐 스파이더맨 요새 한참 뭐 유행 뭐였는데 도시가 재밌을 텐데 보고 나면 다시 현실 똑같잖아요. 계속 이렇게 월급 줘야 되고 입금해야 되고 몇 개 팔았나 봐야 되고 이런 말 안 듣고 있고 저 패 줄일 수도 없고 뭐 그냥 그런 어? 똑같은 반경. 그래서 이게 행복이란 게 책 본다고 생기지 않더라. 그럼 행복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 감사하는 감사. 감사하는 마음. 깨우치신 분도 있고 안 깨우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참 놀다가 너무 심하게 놀다가 폐결핵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9월 달에. 9월 말이었나 그랬어요. 닷새인가 입원해서 나오는데 살짝 이제 환절기여가지고 좀 추울 때여서 긴팔 입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사가 반팔 입었었는데 그때 저 얼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의 이쪽에 그 구릿빛 막 근육 있는 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마 병원에 있다 나오니까 와, 그 사람의 건강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 다시 건강 회복되고 나서는 별로 부러운 적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반신 마비로 지하 훈련중인 환자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 가장 한 거는 야, 내가 옛날에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다. 그래서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면은 이게 바로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건데 이 얘기를 오프라 인프리가 했던 거예요. 오프라 인프리
뭐 지금 미국을 뒤흔들 수 있는 몇몇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자기 친척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근데 애를 뱉대?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가까운 친척의 애를 뵈서 놔버리니까 이분의 10대 생활은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어떻게 마약을 안 하고 어떻게 약물 중독이 안 됐겠냐.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오늘날 이렇게 멋진 분이 됐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책 읽기와 감색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독서의 힘을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그럼 감색이라는 건 뭘까? 그래서 궁금하면 우리가 네이버를 검색하지 않습니까? 네이버를 검색해 봤더니 무지 많은 사람들이 감색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5가지 정도에 대해서 내가 오늘 고맙다는 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은 어쨌든지 간에 나 혼자 올 줄 알았었는데 뭐 여러 명이 다 같이 와서 고맙다. 저 뒤에 아까 보니까 저 오뎅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생긴 거는 꼭 그 떡볶이 오래처럼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뎅 맛있게 해줘서 뭐 고맙다. 또 뭐 고맙다 하면서 이 사소한 거에 대해서 5개 정도로 갖다가 쓰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저도 옛날에 해봤었어요. 저도 그 회사에서 임원 생활하다가 잘리고 나서 2년 정도는 무진장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써보니까 정말 그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어요, 실제. 처음에는 잠자리에 들어갈 때, 야, 이거 내일 또 일어나서 어떻게 하루 보낼까 두려웠었는데, 어쨌든 푹 잘 수 있었고, 얼굴이 되게 어두웠었는데, 이제 지금 표정이 다 밝아졌죠. 근데 그때는 되게 많이 어두웠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뭐라도 자신이 없었는데, 해보자는 의욕이 생겼고, 이불 속에서 눈 뜬 다음에, 야, 이거 오늘 어떻게 보내나 고통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쓰고 나서는 이제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제가 스스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못 느꼈어요.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제가 느끼게 변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손욱이라고 그 삼성그룹에서 그 부사장, 기술원장까지 하시다가, 농심그룹 가서 회장 하시다가, 지금은 나오셔가지고 뭐 청소년 도와주는 그런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이렇게 감세를 열심히 쓰세요. 그러니까 그분 연세가 되게 많을 거 아니시겠습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그럼 일단 같이 주무시는데 눈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 숨 쉬나 있는지를 확인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오늘도 나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가 이제 숨 쉬는 소리 계속 첫 번째 감사인 거고 두 번째 아침 식사를 챙겨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침 고맙다. 비타민 같은 거 주시나 봐요. 세 번째 뭐 건강 고맙다. 그다음에 대화하다 보게 되면 애들 교육 나오니까 해서 고맙다.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오기 전에 한번 허구하고 나오신답니다. 그래서 사연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미 눈 뜨고 나서 아침 나오기 전에 5가지 감정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당연히 의욕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하니까 어떤 내가 전문가가 돼보자, 어떤 성공해보자 하고 이게 생기는 거고 여기서 행복감을 못 느끼게 되면은 사기 싫은 거예요. 야, 전문가 되면 뭐하냐? 성공하면 뭐하냐? 어차피 이생망인데.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긍정적 사고, 낙관적이 아니라 뭔가 이 긍정적 사고 하는 게 출발점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다. 근데 그럴 거 아닙니까? 갑자기 뭐 배우자한테 감사하게 이거 카톡 보내게 되면 카톡 보내는 건데, 카톡 보내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밖에서 누구랑,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너 갑자기 나한테, 이러고 다니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배우자분한테 하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쓰는 카톡 있죠. 어.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나한테. 저도 이제 메모가 더 급하게 할 때는 제 카톡에다가 메모 대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 하루에 5개씩을 하시는 거예요. 어.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오늘부터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래서 요걸 한 4주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돼서 꾸준히 저걸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4주만 하시면 그다음부터 제가 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다는 거에 변했다는 게 느껴져요. 자신감이 없던 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거 제가 실제 느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거를 제일 먼저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끼고 나서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항상 그 학교 수업에 상관없이 첫 강의 때 항상 제가 특강을 이걸 해요. 학생들한테. 다들, 알겠다, 고맙다 하는데 학기 말에 물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쓰는 사람 정말 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실천이 중요하구나. 다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안 바뀌게 되면은 뻔히 이 행복 주는 방법을 아는데 안 하는 거지. 귀찮으니까. 습관 바꾸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결국 조금 나아지려다가 다시 원위치 되면서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조금 어렵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깨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고 뜻밖의 이걸 바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다들 바꿨다 얘기 듣고 그럼 너무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거죠. 시험 보는데 무슨 하나만 틀리면 전교 꼴찌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보니까 한 3% 정도만이 얘기를 듣고 실천하고 있고 나머지 97% 정도는 뭐 좋은 얘기네 어,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 여러분이 앞으로 앞에 3%에 속하실지 나머지 90%에 속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많은 분들 다 댁에서 수업 듣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럼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3% 안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기면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앞으로 나의 미래의 마켓이 될 것인가, 어딜 내가 전문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분야를 찾으셔야 돼요. 한번 그 케어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인가, 이게 내가 정말 잘하는 분야인가, 그 다음에 이게 돈 되는 분야인가. 이 세 가지 분야가 어울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한다고 되면 현재 이걸 업무로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이제 나의 그 세컨 라이프 시작했다 그러게 되면은 요걸 갖다가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젊었을 때 그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했던 일과 100% 동떨어진 일 갖다가 한다 그러면 초반기에는 무진장 어렵죠.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3년 버티면은 잘한 거고 5년 버티고 있으면은 뭐 숨을 쉬겠네. 라는 소리 듣는 거고, 한 7년째 지나게 되면은 이제 뭐 겉으로는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뭐 먹고 살겠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분야가 미리 그전부터 내가 뭐 20대, 30대, 40대 했던 것부터 이걸 만나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케어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10년 되고 도시농업 아니면 케어? 지금 수업함이 주가 다 시작이 돼서 그런 안에 고집하고 네. 올해 처음 케어라는 치유농업이라는 용어를 또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뭐 얼핏 들어보니까 뭐 내년 1월 달 시험도 보시고 뭐 일단 예측하고 예. 어려워. 근데 그 분야가 원래 하고 싶었던 분야세요? 아니면 그냥 뭐 돈 낸다고 생각해서 가시는 거예요?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고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 하고 싶고 잘하는데 돈 되지 않는 걸 보고 취미라 그런다 그래요. 예, 모르겠어요. 기대가 되는. 기대가. 예,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은데 내가 함부로 말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일단 겸손하게. 아니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 처음이. 예. 올해가 처음이라 아무도 가본 사람이. 어쨌든 이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돈 되는가 요 세 개는 무진장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구트그레이트라는 이 양반도 한번 부르려고 그러게 되면은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주요지 부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보통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은 네가 사업 분야를 갖다 요 세 가지가 만나는 원에서 잡아라. 근데 저 패셔네이트 어바웃이라는 게 정말 하고 싶은가 그 뜻인 거고 저쪽에 be the best in the world이 잘하는 거 얘기고 이코노믹 엔진이 돈 되는 얘기거든요. 똑같더라고. 그래서 정말 마치 뭐 내 생각이나 이 양반 생각이나 똑같구나. 그래서 더욱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요거. 그래서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분야냐, 정말 잘하는 분야냐, 그 다음에 돈 되는 분야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세 개 중에서. 하고 싶은 분야일 수도 있는데 잘하는 분야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왜냐면 제가 되게 막 씨름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제 체격이 씨름꾼이 아니잖아요. 뭐 강호동이랑 붙게 되면은 강호동 새끼손가락도 제가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잘하는가,
잘하는 게 뭐냐면 너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강점, 약점 분석을 그 해서 나의 강점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수업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도대체 강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그래서 그 저랑 얘기할 때 제가 피터 드러커 교수님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경영학 그 창시자 드러커 교수님이 강점 찾는 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이 수많은 일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 참을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 수업 듣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서 발표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질문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돌아가서 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리스트업을 다 하는 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요 일을 내가 잘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잘 모르겠으면 세모라고 표시를 한다 그래요. 표시하라 그래요. 오늘 내일 하지 말고 한 2주 정도 후에. 왜 굳이 2주 해야 되냐? 2주 정도 지나야 이게 객관적으로 잘했다 못했다가 판단이 되고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요거를 동그라미, 세모, X에다. 딴 사람 보여주게 되면 내가 그걸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지 말고 너만 본다고 생각하고 동그라미, 세모, X 갖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작업을 한 두 달 정도를 하라 그래요. 교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세모는 다 버려버리고 동그라미 집단 리스트 딱 해놓고 엑스표 집단 리스트 갖다 딱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이 동그라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쫙 보이고 X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앞으로 X는 하지 말고 동그라미만 집중하라. 그게 네가 잘하는 거에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동그라미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X 일을 나보고 평생 하지 말란 얘기냐.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동그라미 네가 잘하는 분야에서 네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되면은 누군가 너의 X를 갖다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걔를 갖다 네트워크 갖다 만들면 된다. 근데 만약에 네가 X 부분을 갖다가 맨날 잘하고 노력을 해봐야 너는 평균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뭐 좋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잘하는 게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실은 잘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면은 맨날 칭찬받고 그럴 텐데 얼마나 좋겠어요. 유재석 씨 같은 분은 또는 이제 신동엽 씨 같은 분들은 개그 같은 건 되게 잘하겠지만 회계 같은 건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 양반들이 회계하게 되면은 뭐 전문 회계사가 많은데 뭐 그만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돈 많이 벌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정도 급이면은 또 대한민국 탑 회계사가 붙어가지고 같이 뭐 회사 차린다거나 뭐 한다거나 다 도와주면서 서로 이제 프라핏 쉐어링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 키우는 게 맞지. 내가 무슨 뭐 개구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돈 얼마 벌어지 밤새면서 엑셀 돌리면서 계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그 기업을 하고 뭐하러 회사를 차리겠어요. 다 그런 것도 여러 명의 재능을 모아가지고 더 나은 걸 하자는 게 우리가 기업을 하는 건데. 따라서 일단 한번 세 개의 원인데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드러커 교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일단 나머지 이제 점프할게요. 세 번째가 끝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민승규 박사님은 한번 볼까요? 우리 뭐 어쨌든 뭐 농대 들어와가지고 나는 나중에 우장춘 박사처럼 되겠다라는 걸 의지를 가졌고 그러니까 의지하고 전문가분을 찾아서 계속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 박사님은. 그다음에 내가 최초의 분야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그 케어팜 얘기하면서 나왔잖아요. 뭐 너무 케어팜 하는 게 아니라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건 뭐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건 뭐를 대상으로 하건 타겟을 좁히는 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근데 타겟을 좁힐 때 내가 왜 타겟을 그렇게 좁혔는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좀 엮이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막 소방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살한 사람이 50명이라는데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그랬다. 나는 그래서 땅을 모르겠지만 그것만큼은 내가 해보고 싶다거나 뭔가 이제 그런 게 이게 딱 맞게 되면은 와닿죠. 이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휠체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되게 유명한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장애인이더라고. 본인이 장애인이라 가지고 그런 걸 또 개발을 했고 이런 게 뭐 저런 거 있어요. 이렇게 보행 주행 로봇인데 이러고 다니는 거 있는데 또 거기에 모델로 참가하는 사람이 어떤 건 여자분이신데
출생이 적었나 봐, 귀족. 근데 취미가 승마였어, 승마. 근데 이분이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나가면서, 이게 하반신 불구가 됐는데, 이분이 그 로봇 보행 듣고 나서 마라톤에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라톤은, 보통 아마추어도 4시간인가, 뭐, 그, 좋아하고, 뭐, 5시간인가? 넘어가게 되면 기록 인정을 안 하는데, 이분은 속도가 안 나니까 뭐 거의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닙니까? 로봇으로 거의 걷는 거니까. 이 보조 로봇 가지고. 끝까지 이걸 통과하면서, 거의 막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막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 로봇 개발한 사람 같이 하는데, 이 양반은 휠체어를 타고 그러면서 더 진정성이 돋보이면서 그 사업이 엄청나게 뜨고 그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쨌든 분야 좁혀가지고 내가 최초가 되는 그런 분야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벌꿀 아니고, 그냥 케어팜 아니고, 그냥 뭐가 아니라, 이게 어떠어떠해서 이게 최초인데, 막연한 최초가 아니라 상당히 미래,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고, 그 다음에 정말 당신이 하는 게 딱 맞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마케팅 책 중에서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거는 그 1972년도에 1월이 나와서 80년에 책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읽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정말 클래식이죠. 이 책을 한 페이지를 요약하게 되면은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세대가 있는데 첫 번째 비행기에는 린드버그, 두 번째 비행기에는 힌클러, 세 번째 비행기에는 에어하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전 시기에 어렸을 때 린드버그는 배웠잖아요. 약간 대서양을 횡단한 첫 번째 비행사. 그럼 보나마나 힌클러는 두 번째고 에어하트는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초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린드버그가 1등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고 2등, 3등은 기억을 못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은 제대로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의 핵심은 린드버그에 있는 게 아니라 에어하트에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은 다 알아요, 에어하트. 린드버그보다 훨씬 유명해요. 왜냐하면은 에어하트는 대서양을 횡단한 세 번째이기도 하지만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쫓겨났다가 1997년도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근데 복귀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쫓겨났을 때 멋진 애플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아주 허접한 애플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애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스윙크 디퍼런트라는 광고를 만드는데 그 광고는 외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실은 자기네 회사 직원들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좀 다르게 좀 제대로 좀 하자. 옛날 애플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크레이지 원스라는 유명한 광고를 만들어요. 저거는 그때도 다 스티브 잡스가 문장을 다 만들고 그러면서 좀 애착을 가졌던 그 광고예요. 그래서 원래 이 광고할 때 성우 쓰고 싶은 성우가 있었는데 그 성우가 스티브 잡스를 안 좋아해가지고 나 그 광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목소리 녹음을 시켜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잡스가 자기 목소리도 녹음을 해요. 다음날 광고를 틀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다 방송국에 보내주고 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전화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의사결정 도와준 사람이 네가 너를 띄우고 싶으면 네 목소리를 해라. 근데 네가 애플을 띄우고 싶으면은 네 목소리 하지 말고 네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성우 목소리를 해라. 그래서 성우 목소리 버전이 먼저 나왔고 잡스가 2011년 10월 5일 날 죽거든요. 죽고 나서 추도식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잡스 사무실에서 이 원본 목소리 테이프가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 오늘 얘기했던 그 팀 쿡이 이제 딱 그 소리 들려주면서 이게 그 잡스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바꾸는 거다 미친 사람들이다. 크레이지 원수다. 그래서 무슨 뭐 아인슈타인이 됐건 피카소가 됐건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 이 사회에 부정자로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간에 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함부로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광고 문안인데 이 안에 이제 에어하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요게 아마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요 사람이 누군지 나오고 이제 마틴 소키 등장을 Round 하고 pegs with square holes.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에디슨도 나오고 disagree with them, 모하마드 알리도 나오고 glorify or vilify them. 테렌 터너도 But the 나오고 only thing you can't do 마리아 칼라스 is ignore them.
아트라가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여기가 이제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급으로 이제 미국에서 And while some may see 잡스는 them 보고 있는 거예요. as the crazy ones, we see 마샤 그레이먼.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 아까 왔던 에어하트다. 결국은 이 양반이 그냥 대서양을 횡단한 세 번째면 기억을 못할 텐데 어떻게 포지션을 했냐면은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다이어틱턴 나왔고 이 양반이 돌아갔을 때 에밀리아 에어핫 플라이 애틀란틱 퍼스트 워먼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뉴타임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최초가 되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케어팜에 뛰어드시는데 이미 앞에 뛰어든 사람 있죠. 그러면은 지금 뛰어들어봐야 그 양반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공을 내가 가져가지 못해요. 악착같이 시장을 좁히고 좁혀서 내가 최초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진장 피곤해. 포카리 스웨트하고 게토레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포카리 스웨트가 시장에 나오고 나서 6개월에 게토레이가 나오는데 원래 게토레이는 제품 개발팀에서 만들어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재현 그 회장이 저때 과장이었나? 그때 미국 가가지고 제품 보고 가서 만들어라라고 던져주거든요. 그럼 제품 개발팀에서 뭐 오너가 시키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게토레이가 뭐 운동 전에 마신다 그러는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 전에 수돗물 마셔요. 수돗물. 수돗국제에서 입대고 하고 마셨지 이런 거 안 마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런 걸 만들라 그러니까 저게 팔리겠냐고. 근데 포크레 스웨트라고 등장해가지고 이젠 잘 팔리더라고요. 이름이 이온 음료고 그래가지고 야 이 당시 시제가 아니라 제일제다. 우리가 뭐 영업력 뛰어나겠다. 우리 돈 많겠다. 우리도 뭐 스포츠 음료 하지 말고 우리 이온 음료 해보자. 그래가지고 광고 왕창 때려보자. 그러면은 대박나지 않겠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온 음료는 이미 포카리 스웨트예요. 게토레이가 맨날 이온 음료라고 외쳐봐야 사람들은 아 맞아 이온 음료 마셔야지 한 다음에 포카리 스웨트를 사요. 한국 사람들 안 팔리더라고. 그러니까 저 프로젝트 팀장은 정말 얼굴이 누래지는 게 대기업에서 팀장하면 좋은 게 뭡니까? 나중에 월급보다도 애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거든요. 그런 게 크단 말이에요. 애 뭐 2명이면은 뭐 1,000에서 2천만 원씩 대주 그러니까. 근데 그거 못 받고 잘리게 되면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 누렇게 떠 있는데 밑에 있는 이제 대리가 원래 계획대로 합시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스포츠 음료였거든요. 그래, 그럼 괜히 우리가 뭐 이런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오너도 뭐 스포츠 음료라고 했으니까 스포츠 음료라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광고를 냈더니 그때부터 없던 시장이 생겨가지고 얘가 대박이 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애들이 뭐 스포츠 음료 뭐 스포츠 음료 다 하지만 죄다 스포츠 음료 하는 순간에 개토리였던 거예요. 요즘에 뭐 포카리 스웨트 갈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났던 거죠. 실제 그런가? 이 당시 광고가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포카리 스웨트 나왔을 때 광고였어요. 알카리성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웩.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일당은 무엇으로 보충될까? 포카리 스웩. 몸은 이온 음료를 원합니다. 땀 흘린 뒤 바로 포카리 스웩. 포카리 스웩. 이런 거 보고 나서 잘 되니까 이 게토레이도 똑같이 이온 음료라고 광고를 했어요. 잘 보시면요. 캔에는 스포츠 음료라고 쓰여 있는데 광고 문구에는 스포츠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알카리성 이온 음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겉에는 쓰여 있지만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 이제 마시라고 그러니까 알카리성 이온 음료 사람들은 포카리 스웨트 그러면서 가서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안 되니까 정통적으로 스포츠 음료 가져 나와가지고 박상원이 젊었을 때 이거 박상원 씨, 박상원 배우. 탈증 해소를 위한 능력.
달지 않아야 한다. 물보다 수가 빨라야 한다. 가침 역시 게토레이다. 제일 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바카스 말고 알프스디. 알프스디가 연락에 차별화시키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별화시킨다 그러면서 태극기 들고 나가서 알프스산에다 꼽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알프스 기억 못 하거든요. 피로 회복에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바카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애인데 저희는 피로 회복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비타 500이라고. 자기네들은 피로 회복이 아니라 맛있는 비타민 C라고 그랬어요.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 순간에 사람들은 아 맞아. 얘는 피로 회복이 아니라 맛있는 비타민 C네. 그러면서 그 전에 우리 비타민 C 그럴 때는 뭐 유한 뭐라 그래 알갱인데 하다 보게 코로 들어가서 막 콜록콜록거렸던 그건데 아 그걸 마실 수 있게 바꿔줬네. 괜찮은 놈이네. 그래가지고 얘가 무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한때는 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카스를 누른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바카스가 이 권력을 갖다가 삼남한테 물려주면서 장남이랑 막 지분 싸움 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가 딱 바카스 깨지는 만큼이 얘네가 올라와가지고 잠깐 역전됐었는데 어쨌든 뭐 똑같이 피로 회복엔 그런 순간에 바카스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업종에 계시든 간에 어떤 컨셉을 가지시든 간에 이미 저 컨셉 좋네. 좋냐 따라해야지 하면은 따라하는 순간에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 마케팅 비용 그대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포칼이나 바카스트레이처럼 비싼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35,000 점포 대 36,000 점포. 35,000 점포는 전 세계는 맥도날드 숫자고 36,000 점포는 대한민국의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 한식 얘기할 때도 치킨집, 네, 치맥 치킨집 숫자래요. 36,000.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치킨집. 가장 많이 망하는 게 치킨집. 이 와중에 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라고 두 마리라는 최초의 컨셉을 또 가져온 집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허름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팔렸더니 수많은 카피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끼는 애들이. 종국이 두 마리 치킨, 디바 두 마리 치킨, 얘는 둘이 아니라 영어로 원투하는 투 마리 치킨, 자기네 뭐 치킨이 아니라 양동 시장 통닭이래. 그렇다고 두 마리 아닌가? 어때는 무슨 뭐 경아 그러면서 하는데도 뭐 다 두 마리잖아요. 사람들은 두 마리 듣는 순간에 아 맞아 두 마리 사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는 이제 호시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시기는 이렇게 빌딩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오너가 다른 문제를 해가지고 뭐 잡혀가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그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컨셉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이게 앞으로 장래가 있지. 그냥 어느 분야가 돈 잘 된다고 뛰어드는 순간에 이미 돈 잘 된다는 순간부터가 이미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무슨 뭐 아로니아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더라 뭐 수많은 것들 보게 되면은 항상 돈 된다며 하는 순간에 뛰어든 분들은 다 못 벌었잖아요. 그렇죠? 컨셉이 되게 중요하다. 맛있는 치킨 육식제라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쟤는 잘 될지 망할지를 저는 궁금한 게 육식회 쓰고 기름 버린다 그러는데 그럼 보통 다른 치킨들은 몇 번 기름을 쓰는지 두 번째 내가 지금 먹는 닭은 첫 번째 튀긴 건지 아니면 60번째인 건지 그럼 60번째면은 뭐 그냥 꽝이잖아요. 버리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었는데 수율이 닭집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집이 있대요. 택시기사한테 수율이 닭집 가자 그러면은 대여주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기름을 갖다가 햇볕 식용유를 써가지고 30마리만 튀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30마리는 알겠다. 그렇지 뭐 60마리니까 더 적게 하나 보네. 근데 햇볕 식용유 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랬더니 저를 갖다 완전히 바보 취급하더니 야 햇볕 식용유는 B2C 제품이야. 어? 집에서나 쓸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B2B야. 어떻게 그런 데서 그 돈을 어떻게 당해내냐. 근데 뭐 어쨌든 좋은 기름 갖다 쓰면 30마리만 튀고 버리니까 얼마나 먹거리에서 재료 신선도가 중요합니까? 닭도 닭이지만 기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줄 서서 그 닭을 사 먹는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뭐든지 비벼서라도 차별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까 그 승무원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말 제목만큼 멋있진 않지만, 일본말 제목은,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의, 심플한 습관인데, 여기 보게 되면 CA는 캐빈 어시스턴트, 승무원이에요. 그 옆에 있는 글자가 only, O-N-L-Y. 그러니까 캐빈 어시스턴트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은 무진장 많지만, 나를 타고 이 사람을 타잖아요? 내가 다르고 이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내 주장은 이 사람은 다를 수가 있지만, 나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이 보면서 공통점을 추출한 사람은, 비록 이 사람은 돈 많아서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속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벤처농업대학 벌써 21기 아닙니까? 그러면 벤처농업 졸업생의 속성을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겠어요? 여기 제일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런 것처럼 매일 많이 타는 게 아시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뭘 잘했냐? 최초로 그 책을 썼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승무원하고 나오게 되면 몸이 힘드니까 보통 길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내 체력이 단단한 찍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비행기 남아가지고 이런 대형 비행기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총괄을 남거나 또는 그라운드에 내려와가지고 일을 하거나 또는 퇴사하죠. 퇴사해서 옛날에는 이 서비스 아카데미 많이 차렸어요. 근데 지금 이미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은 서비스 아카데미 차리려고 그러면 정말 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데도 없어요. 다 차 있어 그 시장은. 못 들어가는 거지. 선배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은 뭘 했는가? 이런 시장이 있는데 아직 아무도 안 했네.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쓰면서 이걸로 자기의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요. 다시 보죠. 우리 민수규 박사님 보게 되면 영동고등학교,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교 박사. 공부 잘했으면 동국대학교 아니라 서울대학교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업을 뭐 좋아했냐 했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 보통 실력 있으면 농업경제학과 안 가고 그냥 경제학과 가죠, 그렇죠? 어쨌든 서울경제학과 안 가고 동국대 농업경제학과부터 본인이 농업을 살면서 갔다는 건 약간 좀 오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학 다니다 보니까 그냥 관심을 가져서 그 다음에 뭐 도쿄대학교에서 농업경제 석사 박사했다. 그건 이해가 돼. 어느 때피 뭐 내가 그다음부터 농업에 꿈을 품었다. 그러면 굳이 뭐 미국보다는 가까운 일본, 도쿄대 박수 주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제학과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농업경제학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에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직장 생활 거 보니까 공신처에 잠깐 있었다가 삼성 경쟁부사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분이 혼자서 농업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본류는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 경쟁부사의 본류는 뭐 경제 성장을 예측한다거나 판일을 예측한다거나 산업을 예측한다거나 삼성전자의 미래를 그린다거나 그런 거지. 농업은 그냥 필요하니까 와서 있어라 였었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2001년부터 한국벤처농업대학이라는 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걸 운영한 것은 대한민국 최초였죠. 보통은 1년 하고 그만두는데 이분은 꾸준히 했어요. 한 7년쯤 지나니까 이 사회에서 이분을 알고 이분의 진정성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뭐 비서관대, 차관대, 청장대, 부사장대 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럼 이 양반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앞에서 뭐 동국대학교 농업대학 나와서 됐겠는가? 아니잖아요. 도쿄대 농업경제학 박사 깔려 있는데 뭐 삼성경제연구소 깔려 있는데. 근데 뭐가 최초였는가? 한국벤처농업대학이 최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최초가 되는 걸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지. 최초가 아닌 걸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해봐야 힘만 들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첫 번째 강의할 때 그 김광호님 오셨죠? 강의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분 20년 전 모습이에요. 지금이 훨씬 더 잘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얼굴도 좀 이렇게 돈 좀 생겼으니까 바라고 좀 이렇게 좀 한 것 같아. 이게 2002년에 이랬었어요. 끝까지 나이를 거꾸로 먹은 거죠. 이분이 대충 한 1953년생쯤 돼요. 이분이 스스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꼴찌에서 3등이었대요. 근데 꼴찌에서 1등하고 2등이 운동선수였대. 그래서 자기가 실력으로 진정한 꼴찌라고 와서 한번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뭐 A라는 보험회사인데 어딘지 얘기 안 하고 IMF 때 퇴직을 당했다. 명예퇴직이다. 잘렸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떻게 잘렸으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대부분 우울해가지고 뭐 산에 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길을 찾았겠죠. 근데 이분이 노는 걸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골프 선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5분 동안 했대요. 바로 접었다 그래요. 골프 코치 해볼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는데 선수가 많아서. 그다음 문득 골프와 경영을 엮어서 한번 글을 써볼까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부터 매일매일 200장원지 10장, 거기에 A4 한 장이거든요. 걸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개발서에 썼겠죠. 근데 이것도 몇 년 쓰잖아요. 실력이 되는 거예요. 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보니까 1년인가 3년인가 지나서 보니까 되게 글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 글을 갖다가 자기가 매일경제에 보냈대요. 한번. 어떤 루트인지 모르겠는데. 편집장이 딱 보더니 글은 정말 개발인데 내용이 재밌더라는 거예요. 사실 글 고쳐주는 건 선수 깔렸거든요. 다 기자인데 뭐. 그래서 주면서 이거 좀 니들이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쉽게 좀 회춘해봐라. 되게 재밌다. 라고 해서 이 양반의 글이 매일경제에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삼성경제부서에서는 세리시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1인당 연간 100만 원 받는 프로그램. 강사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가능한 기존의 식상한 강사 말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걸 줄 수 있는 그런 강사.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이분이 걸린 거예요. 골프와 경영? 우리가 분명히 시조를 대상으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골프 테크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골프랑 경영을 연결시켜서 뭘 한다고?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근데 이분이 그런 모습 좀 말은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니까 합격. 그래가지고 바로 이 양반이 이제 거기 가서 제 코너를 운영하면서 한때는 삼성 경쟁우수 세리에서 4대 천왕 강의 잘하는 그날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자기 고등학교 모교에다가 장학금을 쾌척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전 세계에서 실력으로 전교 꼴찌가 자기네 고등학교에다가 장학금 내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 내가 최초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양반의 인생이 바뀌었는가? 남이 안 하던 거. 남이 안 하던 바로 골프와 경영이라는 거를 찾았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던 거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조금 비틀어야지 남들이 안 하는 게 가능한 걸 갖다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전에 이제 브랜드가 모든 걸 결정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나 마케팅이 제 주 전공 분야였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삼성 경제무소에서 저걸 주로 했어요. 이제 살림. 살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호 쪽을 연구했었는데, 다시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 브랜드 가지고는 하도 그냥 뭐, 다들 뭐,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바로 갖다, 이렇게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내가 이 브랜드를 갖다 마케팅이 내 주 전공인데, 막연하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내 답이 안 나올 거고, 어떻게 내가 내 분야 갖다 찾아야지 남들이 안 하는 최초가 될까라고 찾다가 결국 오늘날 말하는 ESG, 여기 소위 말하는 사회공헌이 베이스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이랑 연결시켜가지고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특정 이 전략을 수립하는 그 분야가 아직까지는 남들이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분야더라. 마침 저는 나오기 전에 삼성경제무소에서 사회공헌 연구실장이라는 4년 동안 했다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최소한 야, 삼성이 바보가 아닌데 아무나 상무시켜주겠어? 게다가 삼성경제무소 출신이라며, 게다가 최초로 사회공헌 연구도 4년이나 했다며, 뭔가 실력이 있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이런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강의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생기면서 저희 한 축이 만들어졌죠. 이건 저 참고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런 걸 찾아가는가. 그 방법을 갖다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살림을 팔자라는 책을 썼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도쿄를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희한하게 CEO들을 모시고 도쿄 가서 그 인사이트 하는 그 투어를 한 15번쯤 하게 됐어요. 우리도 이제 식구들이랑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저런 걸 하면서 또 재밌는 경험을 하고 저런 그 책도 쓰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는 그 경영학 책 갖다가 100권 요약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유튜브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러면은 책 요약하는 사람은 많지만 경영학 책만을 100권씩 요약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경영학 책 50권에다가 온갖 책 가지고 제가 300권 요약한 사람 봤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경영학 5권이 100권이 훨씬 더 막강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현재까지 제가 하는 분야고 이 세 개의 원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엮어가지고 결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분야를 만들 거냐. 일단 ESG 쪽으로 그러면은 일단 기업에서 강사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는 출발점이 200이에요. 어디 가서 하든지 간에. 좀 잘 주면 300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분야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할 수 있고 남이 할 수 있는 거는 남은 경쟁 수단은 저것밖에 없잖아요. 가격. 그럼 가격 경쟁이라고 하면은 뭐 서로 튀기게 싸우거나 아니면은 요번엔 내가 원가 이하로 하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가격 쳐주세요인데 다음은 없지. 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닌 게 뭔가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따라서 내가 최초의 분야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 발짝을 더 나가게 되면은 뭐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우기 쉬운 이러한 그 문구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요. 민 박사님 같은 경우는 녹색 우체부인가 했는데 그건 좀 이렇게 글자가 5글자기도 하고 조금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고향의 맛 다시다 맑고 고운 소리 영창 피어나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보통 시간이 많을 때는 띄엄띄엄 물어봐요. 그래서 맑고 고운 소리 그러면 항상 여기서는 영창 피어나라고 에코가 나와요. 저는 한 번도 3위 피아노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영창 피아노하고 3위 피아노 갖다가 쳐본 다음에 아 정말 영창 피아노가 맞구나 라는 확신범위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맑고 고운 소리라고 그러게 되면은 다들 뭐 무슨 교육받은 것처럼 영창이라고 나올까? 이건 심지어 20대들도 나오더라고 똑같이. 저는 우리 세대만 안 줄 알았었는데 우리 같으면은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이걸 배워가지고 영창이라고 하는데 20대들이 영창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고향의 맛 다시다 맑고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짧고 임팩트 있는 거는 고향의 맛 다시다거든요. 근데 고향의 맛 다시다는 4-3조예요. 4-3조. 학교 종이 땡땡땡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4-3조가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 수식하는 거로 4개의 글자거나 또는 7개의 글자 플러스 내 이름 또는 내 브랜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홍보하면 편해요. 근데 민박사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녹색 우체부 민수기 그러면 이게 앞이 4글자나 5글자니까 조금 운율이 어렵지. 차라리 무슨 뭐 녹색 우체부 모르겠어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운율을 좀 맞춰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겠죠. 우리 락 셰프가 보면 항상 볼 때마다 뭐 김밥 셰프, 락 셰프 이러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게 필요해요 어쨌든 4글자 더하기 3글자 빨주노초 파남보 월화수목 금토일 어쨌든 우리는 되게 7개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뒤에 3개니까 그거 빼고 해서 4개를 뭐 한번 수식을 만들어 보자. 숙제.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러면 김난도, 야신 그러면 이분, 통치는 개그맨 그러면 이분, 얼굴 천재 그러면은 요새 차승우, 경제의 신 그러면 요새 이분들 해서 어쨌든 뭐 얼굴 천재도 4글자고 경제의 신도 4글자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다 이렇게 4글자도 많이들 하네. 그래서 이렇게들 해서 외우기 쉽게 뭔가 하는 캐릭터 같은 것도 막 나오죠. 캐릭터. 그 캐릭터 그러면 박세리 씨가 생각이 나죠. 근데 요 앞에 신발 그림이 있는데 실제는 신발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로 신발을 놓냐? 거짓말로 신발을 놓는 게 아니라 지금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제가 물속이 아니라 보통은 모래밭, 벙커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벙커에 신발 벗고 들어간 사람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물속이겠지. 그럼 물속 그러면 박세리 그러면서 저 그림은 박세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거겠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퍼플 카우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왜 리마커블이 아니라 퍼플 카우라고 그럴까? 리마커블을 들었을 때 R-E-M-A 외울 단어가 많은데 퍼플 카우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보라색 소. 이게 그냥 누랭이가 아니라 보라색인 거. 미국에서는 젖소, 카우니까. 젖소인데 까맣고 하얗고 얼룩다르게 아니라 보라색하고 하얗고 얼룩다르게 떠오른다. 그래서 한 번에 뭘 들었을 때 이 그림이 떠오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박세리 같으면 이제 요걸 갖다가 자기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저걸 갖다가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긴 문장을 한 해 순간으로 딱 하면서도 이게 또 얼마나 실은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제가 5번째 말씀드릴 텐데 감동적 감사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감사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얘기 행복해진다.
이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 맞다 박세리 고맙지. 그때 우리가 정말 IMF 때문에 다 실에 빠져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힘을 준 거야. 이건 박세리가 앞으로 미래에 아주 큰 사고만 안 치게 되면 작은 사고들은 다 우리 국민이 용서해 주거든요. 아, 박세리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이런 걸 하나 어떤 그림을 알 수 있다게 되면은 정말 좋은 그런 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승무원은 어떻게 했는가? 이분은 초대면의 여왕을 갖다가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어요. 그 비행기 타면서 맨날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인상 심어주기 위해서. 그럼 실은 우리가 좋은 인상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대학교 입학 면접 시험, 회사 나와서 어디 면접 시험, 어디 항상 처음 봤을 때 웃으면서 다 하는 거. 그게 중요한데 이분은 그건 내가 정말 잘 알아. 내가 고치해줄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내면서 이 사람한테 테크닉 갖다가 배운다. 그래서 이 초대면의 여왕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에요.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각자 구상하는 건데 포인트는 진정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진정성인데 그냥 진정성이 아니라 이 감사, 고맙다는 게 베이스가 된 진정성이고 그냥 시간 관계상 점프할게요. 자, 공연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현지축 20주년 장면인데 팬들이 다른 반응을 보여요. 먼저 화면을 보시고 차이점을 느껴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죠? 사람은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미안해 마음에서 자막 뜨잖아요, 그렇죠? 가사가 한국어예요, 그렇죠? 어쨌든 하려니까 다 좋아요. 이건 자막이 못 떠요.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니들이 어떻게 이 노래를 알아? 그러면서 열광하면서 떼창을 하죠. 베트남 민요거든요. 외국 유명 팀이 와서 그냥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는 거죠. 우린 그럼 환장을 하잖아요. 발음이 좀 버벅거리더라도 야 고맙다. 그래도 네가 우리를 위해서 아리랑도 아니라 전을 연습해왔구나. 고맙다. 이 고맙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 긍정심리학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플레저, 또 하나가 그래티피케이션이에요. 플레저는 기쁜데 잠깐 느끼고 곧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티피케이션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의미에 대해 깊이 느끼는 기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티피케이션의 GRAT 저게 땡큐라는 감사하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그 어근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어로 땡큐 그럴 때가 그라찌에라 그러고 이태리에서 그 뭡니까 이거 다빈치가 그린 그 유명한 그 있는 그 성당 이름도 어쨌든 그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 진정성이 베이스가 되어 있더라도 뭔가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전파를 또 많이 해. 요새 SNS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만드는데 걷다가 스토리 갖다 입히는데 그 스토리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갈까?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해가지고 머리를 쥐어 짜내셔가지고 그걸 입히셔야 돼요. 근데 거짓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약간의 과정은 아까 우리가 그 박세희 씨 같은 경우에 신발이 없었지만 신발 그런 데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 정도 톤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울컥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아 정말 뭔가 훌륭하네. 요새용어로 내가 저 집은 정말 돈줄 내줘야겠다. 돈으로 혼내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한번 보죠 뭐. 예. 그 옛날에 고경만족 하면 늘 나오던 건데 일본 도쿄의 한 170년 전에 문을 연 이곳 고객 접점 서비스가 가장 뛰어난 곳이라는 말을 받고 있다. 이 백화점의 근무 지침 남을 돕는 마음을 갖 여기는 식품 매장 직원의 미담이 제기가 된다. そういった気持ちで、接客を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常に新しく入ってくる販売の方にお伝えをしています。 80년대 말 어느 해 5월 한 어머니가 기자에 포장된 수만 엔짜리 포도를 앞에 두고 이를 지켜보던 직원이 다가와 사연을 물었다. 어머니는 혈액암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딸이 포도가 먹고 싶다고 해 백화점을 만 가진 돈은 포도를 사기에는 부족한 돈이야. でも小さい女の子なので、全部は食べられないんだけど、そのうちの5、6粒でいいので欲しいと。で普通は切り売りがしてないんですけど、お話を聞いて、私どもの販売員が5、6粒ならいいですよということで、お分けをし 나달로 팔 수 없다는 백화점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기꺼이 어머니의 소망을 이끌어준 것입니다. 이 사연이 신문에 실리면서 미담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힘이 증가하고 백화점 이미지가 상승됩니다. 이후 이 백화점은 남을 돕는 마음을 갖자라는 새로운 근무지를 택합니다. 판매 현장 직원의 고객을 위한 배려가 기업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무지 많이 이제 가서 벤치마킹을 겨눴겠던 그건데 이게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라 그러게 되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애 엄마 어디 가고 왜 아버지가 해? 그러면서 뭐 이혼했어? 이런 소리 나오니까 다 잘라버리고 어머니가 했다는 걸 얘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애가 그 5살 하고 6개월 정도에 이제 생일 갔다가 끝나게 되는데 죽기 한 달 전에 가브리짱 애가 자기 아빠한테 4월 달인데 포도 좀 먹고 싶다. 근데 이때가 포도철이 아니어가지고 결국 제일 비싼 백화점에 가요. 거기 있고 일본서 포도 비쌀 때는 8월 달에 가게 되면 한 송이에 8만 엔 해요. 80 몇만 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과일인 거니까 주머니에 몇천 엔으로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직원이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연을 얘기하니까 몇 알 잘라서 주는 거죠. 근데 몇 알 잘라 줬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수박 갖다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나머지 수박 못 팔잖아요. 똑같거든요. 얘 만약에 걸렸으면 제발 아웃이에요, 쟤. 어디 감히 그 자기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일이 있었는데 그 애긴 죽었지만 이 줬는데 이 사연을 자기 딸내미의 주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썼냐면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다가 아빠의 육아일기라는 걸 맨날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소재가 없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정말 좋은데 내가 좀 소재를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뭐 자기 딸 주치니까 뭐 쓰세요 그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쓴 다음에 미안하니까 책에다가 이런 백화점은 정말 앞으로 또 잘 돼야 된다. 흔히 요새 쓰는 말로 돈줄 내줘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그냥 훌륭하다 거기 어디냐. 그러니까 거기 그 백화점의 총두목도 걔 훌륭하다고 칭찬했지.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 그냥 바로 걔는 뭐가지지 어디를 감히 그 제품에다가 손을 대. 어쨌든 운 좋게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오너 가문이 외부 전문 기업인한테 이렇게 물려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면서 뭐 회사 슬로건 바꾸고 마크 바꾸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럴 때였는데 그럼부터 백화점이면 뭐 장미꽃이나 다이아 해야 되는데 뻘쭘하게 뭐 포도 있으니까 아니 백화점이 포도냐 그러면은 실은 그러면서 다 얘기하면은 니네 훌륭하구나 내가 더 사줄게 이런 게
가능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 감동을 주는 얘기긴 한데, 이게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게 되면은 모가지 날아갔을 거다. 근데 요즘에는 SNS 때문에 감동 주는 스토리 맺게 되면은 알아서 다 번진다. 라는 걸 갖다가 댓글을 쓰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다. 요즘엔 이렇게 나가요. 친절고 지방입니다. 베프는 일요일에 보내세요. 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그 분이신데 이 두 분은 소방관입니다. 오늘 소방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녁 6시에 불이 났어요. 그럼 보통 빨리 꺼야 되는데 이 둘이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불 끄는데 무려 12시간이 걸렸어요. 새벽 6시에 레스토랑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커피 시킨 다음에 둘이 말싸움 막 한 거예요. 네가 잘했어야지.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계산하려고 딱 나갔더니 이 레스토랑의 영수증 대신에 두 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Your breakfast is on me today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소방관 분이 존경받는 직업이니까 저 또 여러분 존경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 응원합니다. 푹 쉬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방관들이 기분 좋겠어. 나 이런 거 받았으니까 혹시 니들이 앞으로 레스토랑 갔는데 너 서빙한 애가 늦으면은 팁 좀 많이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별로 재밌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좀 더 얘가 뒤져보니까 이 리즈라는 애가 정말 효녀인 거예요, 효녀. 얘네가 아버지가 그 전신 마비여가지고 전신 마비인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를 갖다가 모금 활동을 갖다가 했는데 그 차값이 17,000불인데 잘 안 모실 거 아니에요. 뭐 생판 몰았대 돈을 왜 주겠어. 근데 얘가 이 사연을 공개하면서 얘 정말 훌륭하니까 얘 한번 우리가 돈줄 내주자 라고 했더니 바로 7만 불이 모인 거예요. 차값은 17,000불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 퍼지게 되면서 이 그 리스가 하는 소리가 저는 단지 훌륭한 소방관님의 아침을 찾았을 뿐이고 두 분의 미소가 보고 싶을 뿐인데 이런 사소한 호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벌써 말하는 저도 울컥. 전 여러분도 울컥.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냥 퍼서 날리겠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영어하고 한국말 아니까 한국어를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미국어 1어, 어떤 사람은 미국어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사람은 미국어 인도네시아 하면서 전 세계에 번진다는 거예요. 요체는 뭐냐? 스토리 자체만 이것도 감동을 줄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베이스된 지너스에는 잇따르게 되면은 이거 지가 알아서 다 퍼나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게 내가 감사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까? 것만 제대로 진효성 베이스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번지들을 하는 거죠. 네, 마지막 단계가 전문가로서 프로페셔널 스텝 밟는 게 TV 라디오에 출연, 신문잡지 칼럼 기고, 홈페이지 블로그 메일 매거진, 책 출간, 세미나 강사, 대회에서 상 받고, 그리고 민 박사님은 다 하셨잖아. 무슨 뭐 일가 거기서 상 받으시고 그러니까 민 박사님은 다 완성을 하신 거죠. 그건 뭐 조금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까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제 라디오도 출연하고 칼럼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책도 더 내고 그 책이 또 재밌어요. 저게 요 신장하다는 신자잖아요. 그래서 더 성장하는 사람과 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한순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탁 이런 그럼 이 양반이 뭐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분은 비행기 다 타봤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코노미만 맨날 타더라. 어떤 사람은 이코노미 타다가 비즈니스 타고 막 그러더라. 둘 차이가 뭘까? 그걸 보면서 또 책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이렇게 배우자감 고른 사람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평생 이코노미만 타는 사람보다는 계속 비즈니스로 올라가는 사람 갖다가 사유를 섞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책이 더 많이 팔리고 하는 이런 스텝을 잘 밟는 거죠. 당연히 뭐 세미나도 하고 있고 뭐 이제 하고 있는 뭐 이런 스텝을 갖다가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된다. 자, 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그 17기, 18기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농협에서 쭉 성장을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얼마 앞두고 좀 얼굴이 좀 노랗게 되신 거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농사를 좀 짓고자 벤처농업에 왔는데 얼굴이 더 까매졌어요. 왜냐하면 농업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가 답답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해드렸더니 고맙다고 가슴이 뛴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처음에는 농사 짓겠다가 그분의 생각인데 제가 또 틀어드렸어. 농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무슨 말이냐? 내가 최초인 분이야. 이 양반이 엄청난 엣지가 있는 게 농업 최초로 일본 주제를 3번이나 나간 분이에요. 사모님도 일본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껍데기. 밖에서 보기 어떠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우리가 중소기업 억울한 게 제품 퀄리티는 대기업에 꿀릴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사람들은 대기업은 좋다고 생각하고 괜히 중소기업은 억울한 것처럼 거꾸로 껍데기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 믿는 거예요. 아, 농협이 뭐 아무나 보내겠어? 일본에 세 번이나 나갔다고? 그럼 당연히 일본 쪽 전문가겠네. 또 글은 잘 읽으니까. 근데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 거 있지 않겠냐? 농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발달된 거, 일본이 발달된 거 있지 않겠냐? 당연히 있지. 그거 구분할 수 있냐? 당연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일본에서 L책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 픽업해가지고, 일본은 발달되고 한국 후신 거 픽업해서 글 쓸 수 있지 않겠냐? 당연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책 써라. 그 다음에, 그걸로 당신 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농협 출신에다가, 주제 3번에다가 이 사람이 전문가를 쓰면서 또 잘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러면 책만 나오면 그다음부터 바로 전문가한테 그걸 왜 안 하냐. 그래서, 그렇구나.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신박사님 고맙네요. 가슴이 뛰네요.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잘렸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분이 그 다른 농업기업에서 어떤 감사로 갔어요. 감사. 그래가지고 수명이 한 2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이 직업이 계속 이 월급 바꾸게 되면요. 그게 안 생겨요. 이게 마음은 되는데, 어? 집에 가서, 감사일기 써야지 하면서 나가면 안 쓰는 것처럼 내일 아침에 해야지 하면서 안 돼. 그래서 형, 2년 후에 꼭 하자 했는데 2년 지나서 1년짜리 뭘 또 맡았어. 딴 데, 농업 계열사에.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연락 안 해, 더 이상. 미안하니까. 그리고 점점 이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하기가 어려워져요. 죄송하지만. 막말로 시작을 해도 한 50대 초반에 시작을 해야지. 중반 어렵고. 거꾸로 지금이 제일 빠른 거예요. 힘들어 그러지만 내년 후년에 하려고 해봐. 또 얼마나 또 이제 힘이 모르겠네. 어쨌든 뭐 강의 다 끝났으니까 해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6가지 스텝 밟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일단은 내가 좀 감사하게 써가지고 의욕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가 세계의 원. 돈 되는가? 잘하는가? 하고 싶은가? 잘하는가 방법은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렸잖아요. 피터 드라그 교수님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꼭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최초의 분야 갖다가 만드는데 그거는 좁혀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좁은 분야가 내가 최초의 분야 갖다가 만들고 거기서 뭐하면 뭐를 만든 다음에 5번째 단계에서는 갖다 스토리를 갖다 입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정성이 베이스가 돼서. 그다음 6단계는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하게 되면은 개인 브랜드가 쌓이게 되는 거고, 이게 생각보다 천천히 쌓이지만 쌓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또 올라가요. 이게 희한합니다. 우리가 빌딩 지을 때도 처음에 계속 기초공사 하느라고 저게 뭐 하나 싶은데 어느 순간에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땅 파는 순간 생각보다 길지만 파고 바닥이 채워지게 되면은 위는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어쨌든 그걸 좀 된다는 걸 믿으시고 일단은 감사하게 쓰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